지방선거 전에 돌입한 충북 여야가 철저한 후보 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자격시험도 생길 전망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 특위가 만들어진 가운데 충북 공약을 새 정부 정책에 넣기 위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임신부들의 걱정이 태산입니다. 아기 낳을 병상을 구하지 못해 자택이나 심지어 구급차에서 출산하는 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2년여 동안 빚내서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금리까지 가파르게 오르면서 근근히 버텨온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발표한 어제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6,987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1,845명, 충주 1,374명, 제천 890명, 단양 174명, 음성 456명, 괴산 392명, 진천 807명, 증평 361명, 보은 165명, 옥천 290명, 영동 233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18만 4,894명, 누적 사망은 5명 늘어 255명입니다. 지방선거 전에 돌입한 각 정당이 철저한 후보 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여부가 반영되고 자격시험도 생길 전망인데요. 대선이 초박빙으로 끝나면서 지방선거 승패가 전국 주도권에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가 첫 회의를 갖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검증위원회가 요구하는 서류를 내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번에 적용되는 기준은 7가지. 강력 범죄와 음주운전, 성폭력은 물론 부동산 투기까지 기준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좀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지역에 현지에 나가서 유권자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지방선거 기획단에서 공천 기준이 정해지면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자격심사 기준이 강화되고 이준석 대표가 공언했던 공직후보자 기초자격시험 도입도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가산점을 주는 형태지만 자격시험은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기본 자질에 대한 논란을 상당 부분 해소할 핵심 장치로 꼽힙니다. 검증되지 않은 후보가 됨으로써 오롯이 그 피해는 국민들이나 도민들한테 갈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당으로서는 검증이 필요한. 대선이 초박빙으로 승부가 갈린 만큼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도 이번 지방선거는 물러설 수 없는 전선이 될 전망입니다. 충북에서의 대선 격차는 5.5%포인트. 국민의힘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승리로 유리한 고지를 점했지만 민주당이 상당수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장악하고 있어 도전자 입장에 서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방 권력을 최대한 지켜낸다는 목표 아래 후보들의 인물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이지만 대선 표심을 얼마나 최소화시킬 수 있을지는 고민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미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양당 모두 후보 리스크에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 모두 살얼음판 같은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후보자의 잘못된 전력 하나만 드러나도 선거판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만큼 각 당은 어느 때보다 현미경 검증을 공언하며 본선에서의 잡음 최소화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6일 지방선거 시장군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수 청주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관료 출신들이 가려 하지 않은 새로운 길에 자신이 앞장서고 싶다며 청주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음성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구자평 전 금왕읍장이 충북도청을 음성으로 이전하고 중부 내륙 철도 지선 유치에 재도전하겠다며 군수 출마를 선언했고, 국민의힘 김문군 전 단양 부군수는 미래 전략사업 발굴, 권역별 관광 인프라 구축 등을 제안하며 새로운 단양을 이끌겠다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역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겠다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 특위를 만들었습니다. 시도마다 지역 사업을 하나라도 더 반영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데, 충청북도도 대응 추진단을 구성해 인수위 설득 작업에 나섰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집무실에 첫 출근한 날 지역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관계없이 기회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에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임명했고, 인수위는 당선인 공약을 기반으로 국정과제를 만드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지역 공약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하겠습니다. 충청북도도 발빠르게 대응 추진단을 구성해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4개 전담팀을 만들었는데, 충북 지역 공약을 국정과제에 최대한 반영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게 목표입니다. 인구가 적고 지역 출신 인사가 많지 않아 이른바 도세가 약한 만큼 어떻게 논리를 개발해 설득하는지가 관건입니다. 국가 전체적인 균형 발전 차원, 또 국가 발전 차원에 필요하다는 사업의 논리를 가지고 국정과제에서 최대한 많은 사업들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 기간 발표한 충북 공약은 13건의 29개 사업. 여기에 시군구 사업 39개를 합치면 공약한 사업만 68개나 됩니다. 충청북도는 여기에 무예 마스터십처럼 이시종 지사가 공을 들이고 있지만 당선인 공약에는 빠진 사업들도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에 따라 정부 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얼마나 잘 대응하는지에 충북 발전의 청사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충주와 제천 등 비수도권 9개 도시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국정과제화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지난 1월에 이어 재차 발표했습니다. 충주, 제천, 창원, 순천, 포항 등 9개 시는 대통령 당선인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추진 의지를 보였다며, 비수도권 국민들을 실망하게 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아 조속히 실행할 것과 이미 조성된 혁신도시에만 국한할 게 아니라 지역별 특성과 연계한 지방 이전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확진된 임산부가 아이 낳을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와 집에서 출산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내 병원뿐 아니라 타 시도까지 10곳 넘게 수소문해봐도 받아주는 곳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다니던 산부인과에서도 출산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지만 정작 산모 전용 격리병상을 갖춘 곳이 거의 없어 갈 곳 없는 산모들이 길 위에서 발을 동동 굴러야 하는 처지입니다. 이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119 구급차 안. 구급대원이 산모의 분만을 준비합니다. 잠시 뒤 건강한 남자 아기를 받아냅니다. 앞서 이 산모는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다니던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거부당하자 119의 도움으로 다른 병원을 찾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구급대원들과 소방본부, 방역당국까지 나서 1시간 가까이 타시도 병원까지 전화를 돌려봤지만 PCR 검사 결과가 없어 격리병상을 내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되돌아왔습니다. 병원 선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계속적으로 타 병원에서도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결국 산모는 구급대원들의 도움으로 구급차 안에서 무사히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진통도 점점 짧아지고 아기 머리도 이제 보이는 상태여가지고 결정을 하게 됐어요. 구급대원이 산모를 구급차로 이송합니다. 집에서 막 셋째 아기를 출산한 뒤 응급실로 가는 길입니다.
이 산모 역시 자가진단 키트에서 양성이 나와 산부인과 분만을 거부당하자 119의 도움으로 집에서 출산을 했습니다. 119 상황실에 의료 지도를 요청을 했어요. 그 영상 통화로 의사분이랑 통화를 하면서 실시간으로 환자분 상태라든지 코로나에 확진된 임산부가 갈 수 있는 전용 병상은 충북에서만 단 2개, 충북대 병원에만 있습니다. 정부가 다니던 산부인과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지만 확진 임산부를 받을 준비가 안 된 병원이 대부분입니다. 인력 문제 같은 게 마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을 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양성이 나오면은 분만을 못 해준다 하고서 이제 다른 병원으로 의뢰를 하시는 거죠. 확진 임산부를 위한 병상 추가 확보가 늦어지면서 지금도 코로나에 감염된 임산부들이 분만할 곳을 찾아 이 병원 저 병원을 헤매고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5살에서 11살 사이 소아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기초 접종이 오늘 31일부터 시행됩니다. 사전 예약은 24일부터 시작되며 1차와 2차 접종 주기는 8주입니다. 충청북도는 현재 도내 확진자 가운데 11살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이 10%를 넘어서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기초 접종 완료 뒤 석 달이 지난 12살에서 17살 사이 청소년을 대상으로도 오는 21일부터 3차 접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류한우 단양군수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3일 자가진단 키트에서 양성이 나온 류한우 군수는 PCR 검사 결과 최종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오는 20일까지 자가격리를 하게 됐습니다. 별다른 증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업무는 자택에서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최근 2년 사이 빚을 내서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리까지 가파르게 오르면서 근근히 버텨온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9년째 실내 포장마차를 해온 최한결 씨는 최근 장사를 접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장사를 공치는 날이 늘면서 하루하루 대출로 버텨왔지만 더 이상은 한계라고 판단한 겁니다. 대출 받아서 메꾸고 임대료 메꾸고 월급 직원들 월급 메꾸고 빚은 계속 쌓여가고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차라리 문 닫아놓는 게 더 이득인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충북 자영업자들의 은행 대출 규모는 5만 3천 건. 코로나19 이전인 2년 전보다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대출액도 30% 늘어난 3조 9천억 원으로 9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이 금융권으로 몰리면서 저축은행 대출 규모도 50% 이상 급증했습니다. 폐업을 하게 되면 대출받은 것들이 일시상환으로 다 몰려 들어와요. 대출을 받아서 버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은 거예요. 사채 빼놓고는 다 받은 거라고요. 더 큰 문제는 금리마저 껑충 뛰면서 이자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7월까지만 해도 0.5%를 유지했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난해 8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0.25%포인트씩 오르면서 1.25%까지 인상된 겁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만 해도 3.86%였던 예금은행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도 지난 1월 5.28%까지 치솟았습니다. 대출받은 분들은 금리가 인상이 돼가지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빈곤의 나라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매출은 사라지고 대출만 늘어난 자영업자들이 금리 인상 부담까지 겹쳐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충북 수출이 올해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주세관에 따르면 지난 1, 2월 두 달간 충북의 수출액은 50억 3,500만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1.9%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15억 1,200만 달러를 기록해 무역 수지는 35억 2,3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며 7.9% 상승했습니다. 효자 수출 품목은 화공품과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순이며 주요 수출국은 미국과 중국, 중국과 미국, 유럽연합 순이었습니다. 청주 하이테크 산업단지 조성에 반발하는 흥덕구 동막동 주민들이 시청에서 도청까지 도심 가두 시위를 벌였습니다. 주민들은 하이테크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 시설이 마을과 100m에서 200m 거리인데도 청주시가 주민 설명이나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산업단지 토지 이용 계획을 승인했다며 폐기물 처리 시설의 위치를 옮기라고 요구했습니다. 민간이 2,360억 원을 투자하는 하이테크 산업단지는 흥덕구 강내면 일대에 100만 제곱미터 규모로 2024년까지 조성될 예정입니다. 오는 2025년 청주 에어로폴리스에 들어설 119 항공 정비실 조성을 위해 충청북도와 소방청, 청주시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119 항공 정비실은 전국 소방헬기 31대 자체 정비를 담당할 시설로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에 정비실과 헬기장 등이 들어섭니다. 충청북도는 에어로폴리스 1지구에 입주할 헬기 정비 기업 3곳이 내년 착공을 준비하고 있고 2지구는 119 항공 정비실을 비롯한 회전익 항공기 정비 부품 전문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라며 129만 제곱미터 규모의 3지구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부정 유통 단속이 실시됩니다. 충청북도와 각 시군은 운영 대행사, 지역 상인대표 등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지역사랑 상품권 부정 수취, 불법 환전, 제한업종 사용, 결제 거부 등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등을 통해 부정 유통 의심 거래를 중심으로 단속하고 대규모 부정 유통 등이 의심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올해 도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는 5,495억 원이며 국비와 지방비로 구매 금액의 10%를 할인 지원합니다. 영동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한 명당 15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영동군은 다음 달 구체적인 신청 방법을 확정해 영동에 주소를 둔 주민 한 명당 1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영동군은 재난지원금 68억 6천여만 원을 담은 1차 추경안을 다음 달 5일 열리는 군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확산과 환절기에 따른 사망자 급증에 따라 청주시 목련공원이 관내 사망자 이용 비율을 현행보다 50% 늘립니다. 청주시설관리공단은 목련공원 예약 포화로 화장 대기 중인 관내 사망자 유족들이 4일장을 넘어 5일장을 지내는 경우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오늘 17일부터 관내 사망자 할당을 현행 하루 14건에서 21건으로 50%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외지 사망자나 개장 유골 화장은 늘어난 관내 사망자 비중만큼 줄어듭니다. 괴산군이 생산적 일손 긴급 지원반을 7월까지 무료로 운영합니다. 세계반 9명으로 꾸려진 긴급 지원반은 재난, 재해, 부상,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여성 농가, 75세 이상 고령 농가, 장애인 농가에 1년간 8회에 걸쳐 일손을 지원합니다. 한편 괴산에선 2020년 코로나19로 중단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법무부 승인을 받아 오는 6월 전 태국과 캄보디아에서 입국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청주 시내버스 공영 차고지가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00억 원을 들여 오동동 일대 9,000제곱미터에 조성된 북부권 시내버스 차고지는 46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과 관리동, 정비동은 물론 기사 휴식 공간과 전기버스 충전시설 등이 구축됐습니다. 공영 차고지는 낮에는 시내버스 기중점지로, 야간에는 시내버스 주차장으로 활용됩니다. 청주시는 2026년까지 월호동에도 동부권 공영 차고지를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국내 유일의 묘목 산업특구인 옥천에서 묘목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달 5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대규모 전시 판매 행사 없이 온라인을 통한 묘목 판매 위주로 열립니다. 묘목 구매 정보는 축제 홈페이지나 옥천군 홈페이지,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묘목 구매자를 대상으로 경품 추첨도 마련됩니다. 옥천에서는 이원면과 동해면 일대 150여 묘목 농가가 전국 묘목 유통량의 70%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충주의 한 민간 기업이 보채아 시럽팀을 만들었습니다. 충주시는 중원 산단에 있는 정밀화학소재 제조기업 첨보가 선수 3명을 영입해 지역의 첫 보채아 시럽팀을 창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시와 장애인체육회는 지도자와 훈련장 관리 등 전반적인 사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채아는 공을 표적구에 가장 가까이 던져 점수를 얻는 패럴림픽 종목입니다. 뉴스데이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